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내 집 마련 희망 빼앗아 강주 산정지구 재검토 요구 거센 비판. 이게 조호석 국회의원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뭐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소식을 전해 보겠습니다. 강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과 집값 안정 도모를 위한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지역의 국회의원 재검토 요청한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산정지구는 광주에 없는 저층 이주의 친환경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할 주거단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주에 필요한 신개념 맞춤형 주거단지로 주택보급률과 상관없이 중요한 실험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보급률을 빌미로 양질의 주택 공급 계획을 무산시키는 섣부른 반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섣부른 반대, 산정지구 단순한 택지 아니다.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부갑은 최근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는 광주 주택보급률이 107%고 4년 뒤에 110%가 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공주택 1만 3천호를 짓겠다는 것을 강주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강주 시민들은 주거지가 없는 사람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아파트 계속 공급해야 한다. 고분양가 재개발을 취소시켜야지 저가로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취소시켜야 하느냐. 서민들은 저렴한 아파트를 원하는 거지 공급 축소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의 번듯한 내 집 장만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 공공택지 개발에 희망을 걸었던 이들이 좌절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 시민은 아무리 이래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시기에 공공주택 공급에 희망을 걸었더니만 이 황당한 재검토 발언은 또 뭡니까? 라고 울분을 토했어요. 실제 KB 부동산 리뷰원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7년 1월 평당 826만원이었던 광주 아파트 가격은 올 1월 기준 1,072만원으로 29.8% 상승했고요. 최근 들어서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청년과 무주택자 절약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정지구의 공공택지 경우 일반 공공택지와 다르게 점이 더욱 비판을 받습니다. 산정지구 공공택지 경우 강주시가 강주형 일자리 근로자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질 좋은 강주형 평생주택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총 1만 3천호 중 35%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했습니다. 산정지구 개발이 무산되면 사회적 약자층의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고층 난개발이 아닌 저층 저밀 생태적 도시 전문가는 단순하게 주택보급률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영향을 주도하는 오시혜규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은 고층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에서 탈피해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주거 실증단지, 강주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개념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사업으로 좋은 주거문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강주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는 주택보급률 문제라면 도시 내 고층 아파트를 억제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주시 산정지구를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담긴 저층 저밀 주거단지로 주변의 산과 자연환경을 어울리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저수지나 산을 그대로 살리면서 산과 또한 전원 속 선형으로 배열해 상태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정지구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강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주지역본부가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강주 AI, 그린뉴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계획했던 점에서 다른 공공택지와 결을 달리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변원석 광주도시 미래포럼 상임대표는 녹지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산정지구에 주택을 공급한다며
공공주택보다는 강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단독주택이나 한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 교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하려면 지가가 싸야 해 어쩔 수 없는 심령이 있다. 이 때문에 51만큼 규모에서 13,000평 지어 생태 도시로 계획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뭐 보면 좀 웃긴 기사예요. 마치 고밀도로 지면 생태적이지 않고 난잡한 엉망진창인 이런 도시계획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저층 저밀형으로 뭐 하는 게 우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숫자만 보고 반대하는 그 조호섭 국회의원도 웃기는 친구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급이 대제된다는 데는 이제 이견은 없고요. 저는 공급이 대제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대제해야 되고 이렇게 지구 단위에 있는 그 LH가 주도하는 공공주도도 이렇게 해결을 돼야 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그 주택들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공장들, 기존에 있는 상가들 다 때려붓고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토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분양가가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노른자의 땅에서 다 때려붓고 거기다가 건물을 질 건데 그 땅값이 한 40년 이상 돼서 땅값도 이미 많이 올랐고 대지 비용에 거기다 또 새로운 건축비를 하니까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게 공급하고 그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은 LH가 하는 그 공공주도 아파트를 해서 임대 아파트 왜냐면 싸게 하려고 하면은 땅값이 싸야 되거든. 땅값이 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린벨트 풀어야지. 그리고 광주는 그린벨트가 50%도 넘어요. 그린벨트 그거 조금 푼다고 해서 광주 전체 지금 제 사무실 앞에 있는데 육안으로 딱 봐도 광주 그린벨트는 거의 60% 가까이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거 몇만 평 푼다고 해서 광주가 큰 일난 것도 아니고 서울은 그린벨트가 3%도 안 돼요. 광주는 그린벨트가 전 광주광역시 땅에 몇 프로라고요? 60%가 넘습니다. 60%가 육안으로 봐도 60%가 넘는데 그래서 푸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풀어서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07% 웃기고 있네. 4년 뒤에 120% 안 됩니다. 제가 계속 했죠. 멸실주택 재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개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좁은 공간에 허름한 그 수십 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아파트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납니다. 왜 안 늘어나냐면 물론 그 개체 수는 조금 늘어나긴 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때려 부어서 30평 만들었으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들 못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광주광역시는 안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 그렇게 보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급이 더 줄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주택 공급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주택 광주광역시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허름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나홀로 된 아파트, 사람이 이렇게 소리상으로는 주택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이 가구 수도 많거니와 어쨌든 이제 파보면은 또 멸실된 주택까지 계산하면은 이 조섭이라는 국회의원분은 어떻게 했다? 전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과 공공주도 정책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지금 LH가 투기꾼 뒷돈 받아먹고 해가지고 이거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진행이 안 되면은 지금 진짜 지주분들은 데모하고 좀 난리치고 하겠죠. 이게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누가 가장 LH 공공주도로 하는 게 LH가 물론 제가 봤을 때 뒷돈 안 받아먹었다는 것은 아니고 세상 사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냐 이런 것처럼
어떤 조직이 있으면 뒷돈 받아먹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발견되면 그 인간들은 처벌하면 되는 거고, 또 공공주도는 공공주도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LH가 주택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서민들이 더 가난한 소득 3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가 서민인 것 같고요. 광주는 제가 봤을 때 월 소득 한 300만 원 이하가 서민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에 빠집니다. 그나마 LH가 계속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뭐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미 그 돈 많은 소득 4분위, 5분위자들이 많은 세금을 낸 그 돈을 걷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소득 1분위자, 2분위자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도로 하는 LH의 임대 아파트라든지 35% 비율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LH는 항상 뭐냐면 저밀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개발하냐면 나중에 40년 후에 이걸 또 때려 부어서 그때는 고밀도로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것까지 2차로 개발할 걸 가정해서 어떻게 한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 많이 공급하고요. 또 뭐냐면은 저층 아파트 10층이나 5층이나 이런 저층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땅값이 싸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강주권 산정지구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